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발해 문화와 교류 발음 왜 이러니 소단원 3단원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게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한 거였고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발해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통일신라에 비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에 비해서 남아있는 게 적다 보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양이 적습니다. 근데 양이 적은 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은 내용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게 담겨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중요한 내용들은 1단계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고 저는 본격적인 2단계 플레이 스타트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주제 2 발해의 문화입니다. 자, 발해도 통일신라랑 거의 같은 시기에 존재를 했다 보니까 뭐 유학이 발달하고 불교가 발달하고 거의 통일신라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1번에서 나오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비슷한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일신라 내용 떠올리면서 발해의 유학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통일신라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교육기관,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했었다 그랬죠.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라고 해서 왕권 강화에 힘을 안 쏟았겠어요? 쏟았겠죠. 그러면 유학이 중요했겠어요? 안 중요했겠어요? 당연히 중요했겠죠. 유학을 통치,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삼았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고,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었던 것처럼 발해에도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교육기관이 있었으니 어디에서 유학 교육을 담당했느냐?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유학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었다면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다.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쉽겠죠. 자, 그리고 역시 발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통일신라의 똑똑한 유학자들이 당나라 가서 빈공과에 합격하고 막 활약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발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해의 유학자들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나라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발해라는 나라는 일본하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교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했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민족 국가보다 수준이 좀 낮았거든요. 문화 수준도 더 낮았고 학문의 수준도 낮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에서 활약하고 당나라 가서 공부하고 했던 이 유학자들이 일본의 사절단, 그러니까 무언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단체를 사절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똑한 발해의 유학자들이 일본의 사절단으로 파견이 돼서 일본의 유학이 발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발해도 유학이 발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빼박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빼박 증거가 있느냐? 발해의 왕의 딸 정해공주, 정효공주라고 하는 2명의 공주가 있었거든요. 이 공주들이 누구의 딸이냐면 우리 발해 배울 때 1대 왕이 대조영이고 2대 왕이 무술 좋아하는 무왕, 3대 왕이 평화로운 학문을 좋아하는 문왕이라 그랬잖아. 그 3대 왕인 문왕의 딸들입니다. 딸들의 전부는 아닌데 이제 남아있는 흔적에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둘째 딸이 정해공주, 문왕의 넷째 딸이 정효공주인데 이 공주들의 무덤 유적이 남아있는 거지. 근데 그 무덤 유적 앞에 묘지석,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런 거 써놓은 비석 있잖아. 묘지석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그 유교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유교 경전이라고 하잖아. 유교 경전의 일부 글귀가 인용,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따와서 묘지석에 새겨 놓았다라는 거지.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와, 왕의 딸인 공주들의 묘지석에 유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새겨 놓은 것으로 볼 때, 아, 이 발해에서도 굉장히 유학이 중요하게 여겨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학의 발달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럼 계속 이어서 불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시대의 왕실의 후원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발달했듯이 발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왕실에서 환영을 하고 귀족들이 후원을 하면서 불교가 발전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불교를 중시했느냐. 방금 정혜공주랑 정효공주가 아버지가 문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문왕은 유학도 발달을 시켰지만요. 종교적으로 불교를 굉장히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냐면 본인이 불교를 전파를 많이 했다는 게 뿌듯했나 봐. 본인 스스로 나는 불교적 성왕이다 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내가 나 스스로를 나는 불교적 성왕이다. 그러니까 불교적 성왕이라는 게 불교를 번성시킨 왕이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불교가 중요했고 불교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발해 땅에도 당시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게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남아 있진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처님을 조각한 불상인데요. 발해의 불상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이름 해석하면서 적어드릴게요. 첫째, 2. 하나, 둘, 1, 2 할 때 2예요. 숫자 2. 그 다음에 불. 부처님을 우리가 불 줄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불. 두 명의 부처님이 병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모범생이래. 공부와 아이돌 생활을 병행한대 라고 할 때 병행이라고 할 때 병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두 명의 부처님이 함께 좌는 앉아있다. 조각상. 자, 해석 다 됐죠? 두 명의 부처님이 함께 앉아 계신 조각상 발해의 이불병좌상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해 석등이라고 하는 건 절 같은 데 가면 앞마당에 많이 세우던 건데,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전깃불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석등, 이렇게 뭔가 조각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게 향초 같은 거 안에 넣어가지고 불 키우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석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탑. 불교가 발달하면 탑도 당연히 발달했겠죠. 이름이 영광탑인데 이거는 이제 후대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 영광탑이라고 하는 것도 발해의 불교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이거는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참고하면 되는 내용인데 중국의 영향을 일부 받아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든 벽돌탑, 전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탑 또는 발해 영광탑이라고도 합니다. 자, 불교 발전에 대해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각각 핵심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계속 이어서 발해 문화의 하이라이트, 발해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2번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발해 문화를 한마디로 정리해라 라고 한다면 2번 제목에 나와 있죠. 발해의 문화는 굉장히 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융합적이라는 건 뭔가 여러 가지가 섞였다라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발해 문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느냐?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발해 문화는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해가 누구를 계승했다 그랬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했잖아요. 발해를 만든 대조영이라는 인물도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해 문화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무슨 문화다? 고구려 문화가 깔려 있는 거야. 자, 들어갑니다. 발해 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깔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을 했고 발해라는 나라의 백성의 대부분이 말갈족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야 말갈족 니네는 수준 낮으니까 니네 문화 버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문화 받아들이고 발해 백성의 대다수인 말갈족의 토착 문화, 원래 그 지역에 있던 문화, 말갈족의 문화까지 흡수를 해서 고구려 문화의 당문화의 말갈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 발해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실제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발해 문화 중에는 고구려 문화와 비슷한 게 있고요.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뭐가 딱 나왔을 때 아, 요거는 고구려의 영향이야. 아, 요거는 당나라의 영향이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첫 번째 상경성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발해 지방행정구역에 보면 5개의 중요한 도시 5경이라고 있었잖아요. 동경, 중경, 남경 막 이런 식으로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상경.
그리고 이 발해라는 나라가 수도를 몇 번 옮겼는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상경, 길게 말하면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발해 역사를 연구하면서 상경이 있었던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 상경이라는 도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넓게 크게 성을 만들었던 흔적이 발견이 된 거야. 그 성을 수도인 상경에 있는 상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의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사진 자료가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이렇게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왕이 살고 있는 궁을 둘러싸는 성을 하나 이렇게 쌓습니다. 이걸 안쪽의 성이다. 그래서 내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성 바깥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시 삥 둘러서 도시 전체에 성을 하나 또 쌓아요. 이걸 바깥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성과 외성 있죠? 외성 바깥에 여기 문이 있을 거 아니야. 외성 바깥에 문부터 내성까지 완전 멋있고 넓게 길을 쫙 뚫었어. 이 길을 주작대로라고 얘기해요. 자, 노트나 교재에 보면은 외성 있고 내성 있고 주작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궁을 둘러싼 내성, 바깥에 외성, 여기 길 뚫어준 게 주작대로. 자, 그런데 요 구조가 발해라는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건 사실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수도에 성을 쌓았느냐?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의 국제도시이면서 수도였던 아주 변형한 도시가 장안이었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수도인 장안에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게 딱 이 구조야. 자, 황제가 살고 있는 궁 밖에 내성, 밖에 외성, 앞에 주작대로, 외성, 내성, 주작대로 시스템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건설을 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경성의 구조를 가지고 만약에 보기에 상경성은 고구려의 성을 모방한 것이다 하면 틀린 거죠.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거니까. 그런데 이 상경성의 구조 안에 고구려 문화의 영향의 흔적들도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되냐면 여기 보시면 주작대로 옆으로 절터들, 절이 있었던 흔적들, 귀족들의 집이 있었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거를 발굴하다 보니까 고구려랑 똑같은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지붕에 올리는 기와의 모양이, 기와 끝에 이렇게 장식하는 모양이 고구려의 것인지 발해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